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4년도 현명한 선택을 하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발리에서 보다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정보 처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향 처리 방식과 하향 처리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상향 처리 방식은 모든 정보를 객관화해서 그 내용을 뇌에서 인지를 해서 이를 인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향 처리 같은 경우는 뇌에서 먼저 정보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학습 환경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꼰대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향적 사고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보면 변화적 맹점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고, 주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동일한 사고에만 갇혀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여자분께서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잡하게 있으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나의 정보로 인식을 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창의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도로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발리의 도로 비디오를 살펴보면 어떤 거를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사진을 볼 때도 어떤 거를 발견하셨는지. 우선은 우리는 한국에서 도로에서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속도 제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눈에 먼저 이 속도 제한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틀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발리에 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위험을 하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럽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만약 위험하다면 이 도로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겠죠. 그런데 속도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운 도로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속도를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그거를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질문 하나. 가족 구성원이 4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할 때는 4명? 그러면 마이크는 우리가 2좌석밖에 이동을 할 수니까 없네? 그리고 바이크는 위험할 것 같아. 4명이면 그러면 택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C. 자, 봅시다. 지금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8month, 우선은 8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아이는 지금 9살이에요. 네, 일본 가족이고 저희랑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 표정 보세요. 이게 지금 무서워서 프리카타는 표정인지 아니면 드라이프라는 건지. 자, 어머니랑 이렇게 이동하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가족분들은 이 마이크를 가지고 발리 전역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항상 틀에 박힌 사고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발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발리에서 우리가 아이가 이 경험을 할 때 단순한 어떤 학습 경험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익숙한 사고와는 다른 것에 대해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거를 인지를 하고 우리가 사고를 하는 것이 잘못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도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